안녕하세요, 이영미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정근우 선수 와이프시죠? 네. 홍 여사님, 홍숙 씨가 출연을 해서 정말 많은 화제도 불러 모았고 와, 조회수도 엄청났습니다. 이번에는 선수 시절에 정근우 선수랑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 굉장히 막역한 관계가 된 서재응 해설위원의 아내분이신 이주연 씨를 만나려고 합니다. 이주연 씨가 지금 제 옆에 있는데요. 저랑은 개인적으로 인연이 좀 깊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취재를 하고 또 미국에서도 보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주연 씨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인연이 깊은데 오랜만에 저도 만났습니다. 여기는 광주고요. 이주연 씨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재응 해설위원님의 와이프이자 새아이의 엄마 이주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새 아이가 힘든데 정근우 선수도 아이가 셋이고 서재영 위원도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쵸. 네, 여기는 또 훨씬 더 커요. 크죠? 혜린 양이 지금 몇 살이죠? 20살이요. 골프 선수고. 네네. 네, 그러니까 프로가 되기 위해서 지금, 그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죠. 혜린 양이 20살 그리고 네네. 태성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미국에서 네네. 공부하고 미국에 있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막내가 중학교 3학년. 와, 다 아기 때만 저도 그 시절의 기억만 있는데 네네. 벌써 많이 컸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애들 크는 거 보면 주위에도 애들 빨리빨리 크거든요. 네. 근데 또 돌이켜보면 우리 애들도 그만큼 컸다는 맞아. 거니까. 옆에 제3자들은 항상 남 집에는 많이 네, 빨리 큰 거 맞아요. 같고. 근데 벌써 애들이 그만큼 또 세월이 가는 네. 만큼 저희도 나이가 들었고. 그쵸. 네. 서재영 위원이 은퇴도 하고 현장을 떠나 있으면서 이제 중계 마이크를 들고 네. 있는데 어때요? 이제 선수할 때, 코치할 때, 해설위원 할 때 다 보셨잖아요. 네, 해설위원 뭐 처음부터 은퇴하고 또 바로 했었었고 네, 좀 네.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차이는 좀 많죠. 선수 시절 때는 좀 제가 낮은 자세로 섬기는. 호흡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 은퇴를 하고 네. 이제 해설위원을 하면서 저도 좀 이제 저희 목소리가 좀 높이 되면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은 것 같고 그래도 지금까지도 저는 그냥 믿고 하시고 싶으신 일 하시게 굳이 뭐 제가 그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영역은 없었지만 네. 그냥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믿고 지금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그런 자세로 있죠. 지금. 워낙 뭐 서재영 위원이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네네네. 네, 또 가족들에 대한 사랑도나 관심도 엄청나고. 네네. 혜린이 애기 때부터 너 그러지 않았어요? 혜린이는 좀 특별한 아이였죠. 아무래도. 네. 네. 아기가 태어나고 바로 콜업이 돼가지고 맞아. 네, 메이저리그로 매치 시절에. 네, 네. 매치 시절 때 트리플 A 있다가 바로 콜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혜린이 아빠한테 큰 아이는 좀 더 되게 특별한 아이, 딸이어서 더 좋았고, 근데 이제 자기한테 너무 행운을 준 아이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애틋하죠 지금도. 네. 아들이 둘이에요. 네네. 제가 이전에 서재영 코치였을 때 인터뷰했을 때도 제가 물어봤는데 이름이 이제 혜성이다 보니까 혜태로 또 네,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 타이거즈를 의미한 이름을 지은 거 아니냐.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저희 막내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사주를 보잖아요. 사주를 보면서 이제 장명을 하는데 거기서 바다에를 넣어야 된다고 했어요. 태성이는 그때 마침 한자가 잘못됐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네. 개명을 했어요. 아. 그거 하면서 같이. 근데 마침 혜성이 태성이가 그러니까 됐어요. 태성이가 성자도. 형인데.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또 그렇게 혜태를 해요? 바라보면서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지만 네. 우연치 않게 또 아이들 이름이 또 그렇게 됐어요. 아들이 둘이면 보통의 야구인 집안에서 한 명은 야구 선수를 시키거든요. 그렇죠. 네, 시키거나 본인이 하거나.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혜성이 중에서는 야구하는 친구 있나요? 어렸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막 외부 활동을 한다든가 막 공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형제인데도 싸움도 별로 없고 애들이 좀 얌전하게 노는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미국을 가시더니 이제 야구를 클럽 활동을 하게 됐어요. 우연히 태성이가 큰아이가 네. 이번에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좀 야구에 대해 관심이 좀 많고 클럽 활동을 지금 하고 싶어 하고 네. 열심히 또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거 몸도 되게 좋거든요. 피지컬은.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실력은 아직까지는 좀
아닐 거 아니에요.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가 나름 그만큼 더 노력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서재훈 의원도 전혀 예상을 못했을 텐데 그렇죠. 아들이 또 저희도. 그렇게 야구에 관심이 있으니까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근데 별로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너무 고생하니까. 그것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굳이 근데 너가 하고 싶으면 말릴 생각은 없으나 네. 그거를 이제 너가 얼마큼 하냐에 따라 이거를 이제 뒷받침되는 거니까 그쵸, 뭐 뒤늦게 포텐이 잘한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절대. 네, 일단 보자, 네네네, 지켜보자 맞아요. 하는 그런 네네, 분위기. 그런 스타일. 네, 이야기를 좀 처음부터 그냥 풀어볼게요. 사실 대학 때 처음 만나셨잖아요. 두 분이 동갑내기인데 네네. 그 서재훈 위원은 인하대 네네네. 다녔던 시절이 뭐 소개팅이었어요? 과에 그 야구부 선배랑 사귀는 아이가 있었어요. 네. 이제 소개팅을 받게 됐죠. 그래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주현 씨는 전공이 뭐였어요? 저는 비서과 나왔어요. 인하대? 네, 인하공전. 인하공전에? 네. 그러면 야구는 진짜 일도 관심 없었을 것 같은데요? 네, 야구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네. 그때 당시 저희 신랑이 그렇게 잘하는지도 몰랐어요. 네. 경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맨날 그냥 모습은 슬리퍼 신고 반팔 반바지에 그냥 쫄래쫄래 나와갖고 네. 치킨 사 먹고 그런 그게 데이트의 전부. 네, 맞아요. 그럼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야구 선수라도 뭔가 좀 그 여자 입장에서는 갇혀 있고 제대로 된 데이트도 하고 싶고 막 근데 그랬을 텐데. 첫날 그 소개팅 모습도 그러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 기대가 없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좀 이상한 애구나 생각했어요. 네. 어떻게 저러고 나왔지? 어. 하면서 나를 무시하나? 그러니까 나에 대한 예의가 네, 없다. 예의가 없다 생각했죠. 그럼 관심 없으면 안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날 제 다이어리에 있는 사진을 가져갔어요. 저희 증명사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걸 어떻게 우연히 봤는데 그거를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관심이 있는 건가?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서재훈 당시 선수가 미국을 가게 된 네, 거네요. 맞아요. 와, 그러면 그때 상황은 좀 어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좀 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네. 뭐 스포츠 일면에 나오면서 메이저리그를 간다 맞아요.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만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너는 왜 여기 일면에 기사에 너가 실려 있어? 그랬더니 나 야구 잘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야구 본 적도 없지만 어떻게 갑자기 이래? 막 그러면서 그냥 인하대 야구 선수라고만 네, 생각했는데. 맞아요. 그리고 그냥 별로 그냥 뭐 야구를 잘한다는 소리도 하나보다 이거지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요. 그쵸. 뭐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신랑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헤어지고 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됐어요. 한국에 있는 거를 다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I-2원을 받아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 I-2원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자기도 이제 뉴욕 매치에 있고 하니 그러면 이제 자기 그 비자로 너를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같이 있자 해가지고 저희가 아마 그때부터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현 씨도 사실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네네. 네, 내 생활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물론 그때 뭐 미래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딱 미국을 가서 유학 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그렇죠. 네. 저희 그랬는데 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좀 믿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줬기 때문에 제가 그쵸. 믿음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막연하게 뭐 따라갔을 리는 네, 없고 네. 큰 고민을 했었죠. 그때 그러니까. 당시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은 방향일까도 생각했는데 가서 좀 옆에서 있어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참 이게 되게 에피소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재흥 선수랑 같이 살게 되면서 거기 이제 한국 선수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밥도 많이. 아니 근데 그때 당시 저는 네. 그렇게 밥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그죠, 살림을 하거나 이런 적. 밥을 해본 적도 없는데 네. 처음에 놀러를 한 번은 간 적이 있어요. 애리조나로.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지금 기아에 있는 권윤민 네네. 팀장님이랑 네. 최희석 선수도 있었고 그때 이제 셋이서 이제 그 동계처럼 애리조나에서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놀러 갔을 때예요. 아니 제가 미국 간 게 아니라 그 전에. 근데 셋이서 공항에 나왔는데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무슨 일이지? 내가 밥을 항상 맛있게 해주고 이럴 거라 상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난 당연히 놀러 간 건데 네. 당연히 쌀 씻고 뭐 밥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밥을 했는데 죽밥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네. 그때 막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이런 것도 많았어요. 찌개도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는데 뭐 그때 어떻게 하는지도 실력이 모르고. 계속 늘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많이 찾아보면서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이제 서재훈 선수는 엄청 지금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막 고생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쵸. 뭐 그 옆에서 보는 시선은 좀 어땠어요? 제가 옆에서 볼 때 저희 신랑은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 저에게 일일이 말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고민이 있어도 이렇게 혼자 그냥 뭐 해결하지 집에 와서까지 내가 오늘 이랬는데 누가 이래가지고 화가 났어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저는 그냥 밥하고 잘 해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절치부심하는 것도 많이 기억나겠지만 가장 기억나는 건 아무래도 빅리그 복귀해서 콜업됐던 그 네네, 상황이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뭐 본인도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었고 주현 씨도 또 당연히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때 좀 그쵸. 어떠했나요? 본인이 되게 꿈꿔왔던 그런 메이저 리거잖아요. 누구나 야구 선수면 꿈을 꾸는 곳이다. 그래서 자기는 꼭 가고 싶다라는 말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간절하게 하고 싶었겠죠. 근데 가자마자 이제 수술을 했고 이제 재활을 맞아요.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때 옆에 있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 있었을 네네. 때고 놀러 갔을 때는 잠깐 보고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운동하고 힘들었을 거라는 걸 표현적으로 느낀 적은 없어요. 왜냐면 워낙에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나중에 많이 했어요. 진짜.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꾸준히 이거를 재활을 했던 거고 저도 나름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미안함이 큰 거예요. 그 저는 나중에 이런 인터뷰 같은 거 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네. 본인에 대한 얼마나 힘들었는지. 예. 그렇게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에 미안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뭐랄까 참 고마운 사람이죠. 자기가 그런 아픔을 꼭 누구랑 나눠가지고 더 힘들게 하지 않고 혼자 꾸준히, 아프고 예, 혼자 아프고 꾸준히 그냥. 그거를 막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모든 자기 일이든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거를 좀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사람 같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힘들게 재활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겨냈으니까 맞아요. 빅리그에 올라가서 네네. 공을 던지죠. 그러면 그 콜업 됐을 때 연락을 받았죠. 지현 씨도. 받았죠. 네. 굉장히 그게 막 정말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했어요. 네. 너무 좋아했고 근데 와서 또 잘 던졌어요. 맞아요. 자기가 노력했던 거를 결과를 받는 거잖아요. 본인한테도 되게 좋은 그런 거였는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도 누구보다 기뻤죠. 그런 것들이. 이게 제가 야구선수 와이프들 이렇게 보면, 아니, 운동선수 와이프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사실 엄청나게 힘든 자리예요. 예, 네. 일반 부부도 힘든데, 운동선수 와이프는 뭔가 일단 접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동갑이에요. 네. 근데 워낙에 좀 강했어요. 지금은 되게 부드럽게 많이 변하긴 했어요. 근데 엄청 뭐라 그래요? 강하고 컸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동갑인데 이 사람을 좀 막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존댓말을 썼어요. 근데 그거를 나는 내 자신이 나는 꼭 써야 돼 이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존경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좀 내 마음이 좀 더 해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존댓말이 최고겠다. 맞춰줘야겠다. 아니 근데 진짜 오래 썼어요. 그럼 연애할 때는 서로 반말하다가 네, 그쵸. 오히려 같이 살면서 존댓말을 하는. 존댓말을 하게 됐어요. 와. 그냥 손꼽게 싸웠던 적이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 미국에서도 싸운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워낙에 아시겠지만 배려가 몸에 뱄기 때문에 항상 나 먼저 나를 해주려고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신랑은. 자랑스럽기도 했죠. 하고 이제 제가 일단은 저희 신랑 공 던지는 모습 보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이제 선수들도 진짜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냥 당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공을 못 던진 정도가 딱 되면 나는 은퇴지 그거를 뭐 내가 내년에 또 해봐야지 이러진 않겠다는 말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었어요.